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원문 세 번째예요. 지지장. 원문 세 번째죠. 1번이 뭐였었냐면요. 한번 또 복습 삼아 1번은 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양지 동차 강. 양지는 동하면서도 또한 강하다. 또 그리고 그래서 그 기운이 결과가 속달현 빨리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음지는요 정하면서 또한 어떻게 돼요? 전일하다. 그럼으로써 비태라는 건 또 뭐예요? 상서와 같은 뜻이에요. 좋고 나쁨이 매경련 해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천수의 원본이니까 원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생방 파동 고이계라고 해서 생방은 파동 동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고이계라고 해서 고는 마땅히 열어줘야 된다. 이 자체도 역시 또 연해자평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연해자평 이론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폐지봉충 자세추 좌오묘유는 충이 있을 땐 자세히 봐라라는 거예요. 자, 원문 세 번째는요. 무슨 소린가 하니 지지는요. 어떻게 되냐? 충을 가장 중히 여긴다. 지지의 충은 반드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형이나 더불어서 처는 동하기도 하고 동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주를 이걸 한번 더 하고 싶은데요. 임시주는 늘 얘기한 게 꼭 반론을 제기한 것은요. 계거에 대해서 또 좌오묘유 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죠. 그래서 이 14번 명조를요. 상관격이잖아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자묘 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사람이 경우가 바르고 품행이 단정했다 그러면서 자묘지형이 물의지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죠. 그러면서 군수까지 이르렀다. 벼슬은요. 그러면서 천만에다 상관이나 양인이 형을 만나도 오만방자하다고 무례하다는 것과 흉악함이 다단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적천수를 공부하면서요, 임 선생 말씀을요, 반드시 이제 저는 임 선생 말씀에 대해서 따르죠. 이것도 상관격인데 상관을 용신으로 합니다. 상관에 상관을 쓰면서 뭐를 쓴다?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관격에 재성을 쓴다라는 것은 일주의 동태가 어떻다? 강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 사주 15번입니다. 이 15번 명조도요, 역시 금이체입니다. 금일주예요. 자, 봅시다. 신미, 을미, 경진, 신해라고 해서 이게 을경이 이렇게 은근히 합을 하려고 그러고요.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미미진 이렇게 해서 토가 강하죠. 일단 토도 금을 밀어주는 형국이라 결국은 이 사주는요. 금이 체가 우선 되니까 어떻게 된다? 경진은 진토가 이 을목이 있고 해서 은근히 금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따 지수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화와 목을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저는 정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정관격이면 정관을 용신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정관을 밀어주는 뭐예요? 채성이죠. 그래서 사주는 금체 화목용조로 흘러서 좋고요. 아마 철조 선생이 이 축대운에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주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축토가 들어오면요. 충미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금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딱 되면 되겠네요. 자, 경진일은요. 생호개화 미월입니다. 미월에 태어났어요. 금진기라 금이 진기 앞으로 나아갔다. 미월 끝나면 곧 뭐예요?
예, 금기운으로 오는데 토 당관했어요. 희귀 정화가 사령했답니다. 미월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사령한 걸 반드시 봐야 돼요. 원신 발로했어요. 시지로 시간으로 튀어 올랐죠. 그래서 용신을 쓸 수 있다. 능히 신금을 제한다. 겁재죠, 신금이요. 경금의 신금은 겁재입니다. 미는 위, 화의 역이지만 지는 곧 목의 또 역이다. 재관이 개통곤 유기했다. 진토 속의 을목이 역이고요. 또 미토 속의 정화는 또 역이가 됩니다. 더욱 좋은 것은 묘한 것은 해수가 융토양금에서 목을 도와주고 있죠. 사주가 무결, 무결함, 결함이 되질 않아요. 운이 동남방이에요. 이게 바로 다음 사주도 똑같이 동남방으로 흐르는데도 이 사주만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토가 사령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미월이라도요. 정화가 사령한 것과 비토가 사령한 것의 차이는 큰 거죠. 그래서 금수가 하고요. 목화가 실려서 일생 무흉, 무흉, 흉함이 없었다는 거죠. 진운의 5년 재관이 개유생부에서요. 향방이 됐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냐? 금당에서 천사막까지 이르렀네요. 수는 지축까지 했다. 축대원 되면요. 이 사주는 어렵게 되는 사주입니다.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잘 찍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자, 봅시다. 이 명조의 용신을 정하며 시신은 갑을, 근데 을목은 일주로 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의 기운보다는 금기운으로 화하는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더해 일지 진토 역시 경금을 돕고 연간의 신금도 금기운을 성하게 하니 일지의 기운을 제압하는 정화를 용신으로 정하고 용신을 돕는 시신. 근데 다음 사주는요. 정해시하고요. 정축시의 차이는 참 큽니다. 정해시는 은근히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정화가 등대뿔이 되긴 하지만요. 정축시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 축토가 화기운을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용신으로 잡아도 용신의 대운이 그렇게 오더라도 지지에서 마땅히 실어주지 않으면 절대 천간 용신 하나만 가지고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적천수를 쭉 공부를 하면서 같은 사주, 거의 비슷한 사주에서 용신도 똑같은데도 하나는 잘 사는데 하나는 왜 못 사는가라고 하면 그 지지의 구조를 보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용신만 덜컥 잡고 똑같은 파란 기운만 있다고 해서 이건 좋다라고 하면 어렵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정하고요. 목을 하는데 대운에서 기다려요. 목대운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역대운이라 지지로 5사 묘인으로 흘러서 흐르며 다행이다. 천간으로는 귀신과 구신으로는 흐르고 특히 임진대운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충주의 설명의 의도는 심해첨의 격국 용신에서 주장하는 용신 변화장의 설명과 유사하게 중화용신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아이고, 금이 4.0이고요. 토가 3.6이에요. 토가 금을 밀어주니까 금기운이 강해서 화목을 쓰는 사주죠. 수기운이 있어도요. 수기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천간으로 정화만 끄지 않으면 돼요. 지지로요. 수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미달종조오행이라고 했는데요. 미달종조오행인데 토가 옆에 차종조오행이 밀어주기 때문에 차종오행이 토 3.0으로 금오행을 도와주므로 금체 화목용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배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 사주죠. 금이 강합니다. 요 운에 죽었어요. 그렇죠. 이 운에 죽었다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금기운이 낀 축토가 들어와서요. 이 운에 끝났다. 그러나 이 다음 수운은요,
관계없습니다. 만약 이걸 넘겼다. 축운이 가장 안 좋은 사주예요. 그 이유가 있죠. 충미충에 기토가 들어와서 을목한테 당하고, 일단 둘, 넷, 여섯, 6대운에는요 반드시 환갑기운에 전후해서 꼭 죽게 돼 있어. 한번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6대운은요. 그리고 5대운은요 또 한 번 이렇게 합이 한번 들어오는 대운이 돼요. 그래서 둘, 넷, 그렇죠. 합이 한번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6대운을 잘 넘겨야만이 그 다음 대운도 살 수 있다. 근데 그나저나 요즘은 66대운에 죽는 사람은 없죠. 네,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의료 시설이 많은 발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연애자평 걸 제가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건 인수격이에요. 왜 인수격으로 잡았냐면요. 제가 미토 속에 정화도 있고 을목이 있다고 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철저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면 미중에 기토에 사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하면 제가 인수격으로 잡고 어디에요? 자평진전에서는요 없애버렸죠. 이 정관격으로 똑같이 잡았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축, 을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진 똑같고요. 아까 정해시인데 이건 정축시예요. 그럼 용시를 같이 쓰더라도 미토도요. 역시 미중에요. 기토가 사령하니까 정화가 뿌리를 못 내렸죠. 축진 이렇게 하면 또 충미충이 일어나고요. 축진 파라고 하는데 이건 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은근히 같은 기운끼리 더 모여서 불어 터진다는 뜻이에요. 불어 터진다. 파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축진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불어 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 뜻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은데요. 자, 이걸 보십시오. 참 철저 선생이 참 잘 말씀하십니다. 차요 전조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합니다. 재관 역시 통근유기하다. 전즉 정화가 사령했는데 차즉 기토가 사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건 인수격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갱염축시 맞습니다. 이게 불어 터진 거예요. 축진 파가 일어나서요. 불어 터졌죠. 정화가 이 무슨 식멸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불어 터져서 수기운이 그냥 불어 터진 거예요. 그래 곤죽이 된 거죠. 땅이요. 그래서 즉 연간에 신금이 사령한다. 충거 미중의 목화가 미근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충미충을 해서요. 똑같이 신축년이거든요. 재간이 비록 있다 해도 양무 뭐한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초운에 가보는 그래도 그럭저럭 목화병왕에서 음비유효했어요. 음비라는 건 뭐예요? 부모복이 있었던 거예요. 음서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서제가요. 이거 계사 이건 안 좋죠. 왜? 사화가 이게 불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계수가 뭐죠? 정화를 극하고요. 축토와 공 이렇게 깍지낄 공자거든요. 축토가 어우러져서 금기운으로 됐어요. 상하기를 상관과 겁재가 모두 상해버려서 형상 파모해. 이상하다. 임진운이면 끝나겠죠. 처자 양상. 처와 자식이 둘 다 상했다. 갑이 탕년이 무전. 그냥 흐트러지면서 남은 것이 없었다. 삭발이승. 이거 껐덕하면 철저 선생은 마지막 가는 길은 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론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충미충하고 개 열어야 된다. 재관의 양보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명리양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말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까지는 안 하셨어요. 성론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읽는 자가 알아서 이해하라 라는 거죠. 명리양전하다 라고 했는데 진짜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철저 선생은 참 잘 말씀, 참 좋게 설명하셔요. 예. 그래서 골은 무슨 고냐, 골을 어떻게 열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예. 충지자인 철저인 명제를 예시하면서 격국론과 조우를 간명하며 전저와 같이 산격이 될 명조가 연지, 시지, 글자가 바뀌므로 예, 억부 용신론에서는 다르게 용신을 취한 경우이다. 용신 다르게 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똑같은데 용신의 뿌리가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예요. 이거 제가 좀 고칠게요. 예. 다시 말해 전저와 차주를 비교하면 격국 용신과 조우 용신은 관심받기 대상인 연지, 미토와 축토로 변하고 시지, 해수가 축토로 변함으로써 차조는 토다 근매의 형국을 이루었다. 격국 용신과 조우 용신이 결정한 용신만 가지고는 호명과 불호명을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운 역시 앞의 명주와 같이 천간으로 기부신이 같이 흐르는데 용신 지지도 똑같아요. 만약 이 사주예요. 만약 그래서 사주가 평가하다 했다. 특히 마지막 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충미충해서 재성과 간성의 양쪽 창고를 열어서 명화 이익을 둘 다 갖춘다는 것인가 라고 하여 사고는 충을 하면 문을 연다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아마 심여첨 선생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 연애자평 묘고 시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쭉 밑에 다 있지만 곡식이 잔뜩 쌓아놓고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열고 풀어주지 않으면 수전노라고 부른다 해서 수전노 소리 듣기 전에 개고를 해서 창고문을 열어서 써야 된다라고 서대승 서승이라는 분이 연애자평을 그렇게 지셨거든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16번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아마 직접 프린트를 제가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은 미리 써놨고요. 자, 사례 명조 16번. 신축이에요. 아까 앞에 명조는 신미죠. 그리고 근균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이거는요. 신축, 을미 똑같습니다. 앞에 명조랑 경진 똑같고요. 여기서 시가 문제예요. 정축시예요. 이렇게 되면 이 화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운은 똑같아요. 대운은 목화로 화목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가 대운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흐르니까 보세요. 아까 명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사주는요, 물론 이 사주가 3살이니까 이 73세 여기 넘어오네요. 이 시간은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때 음비 유효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 덕이 있었지만 임진대운에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요. 그리고 머리 깎고 중으로 들어간 기간이 여기에요. 중살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후운이 있어서 큰 스님 소리는 듣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는 거죠. 그냥 그저 연명하고 살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냥 큰 스님들을 내면요 이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려서 머리를 깎아야 큰 스님이 되죠. 맞습니다. 아주 독하게 스님 공부를 하려면요 어려서 독하게 해야 돼요. 그래 큰 스님 소리를 듣죠. 이거 제가 연애 자평진전 심해첨에 대해서는 없애버렸죠. 인숙격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명조는 이렇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암충하에 우이희라고 해서 피충하에 개충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진짜 명조의 원국에는 충이 없는데 이런 게 운에서 충이나 뭐 어쩌고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암충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원국에 없어요. 없는데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암충함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